되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회에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제8장에 국가 항목이 있는데 제3조에 보면은 만약에 지상의 권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강요, 우리 요한 칼빈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독교 강요 학원에 제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집권자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험을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들의 그 철저한 신앙에서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1638년 2월 28일 스코틀랜드의 언약교도들이 1200여 명의 성도들이 여기에 다 서명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찰스 2세라는 당시의 왕이 이제부터 짐이 스코틀랜드의 왕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다.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요, 그 어목했던 시절에 50여 년 동안 18,000여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순교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예요. 1200여 명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핸더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1200명이 여기에다가 다 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분당에 정성구 박사님이 소장하고 계시는 그 칼빈 박물관 안에 바로 이게 거의 진품입니다. 원래 원본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하나 있는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글자도 안 보여요. 근데 1800년대 중반에 복사 기술이 발명되면서 그때 한 장을 이렇게 원본과 똑같이 복사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당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 봤어요. 한번 가서 직접.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한 것이, 자, 서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이 1200명 모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았어요. 야,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이고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한마디만 해. 다 살려줄게. 한 사람도 변절하지 않았어요. 1200명 모두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순교했습니다.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었어요. 안에서 찍은 사진.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이지만 바로 1638년에 바로 비극의 현장입니다. 이 신앙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국가 공권력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예배를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아는 것이 무기예요. 20조, 37조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그 뜻을 우리가 일단 알고 갑시다. 정교분리가 뭐죠?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탄압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교분리 위반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정치를 했어요. 요한 칼빈도 제네바의 시장이었어요. 네덜란드 화란의 아브라임 카이퍼 그 위대한 목사님 신학자도 정치계로 뛰어들어가서 정말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위대한 총리가 됩니다. 정말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여기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37조에는 만약에 어떤 이것을 제한할 경우에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형법 158조입니다. 우리 장로교 형법이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158조에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저희 교회 전화가 계속 옵니다. 구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서울시청에서도 공문이 와요. 행정명령이 자꾸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10가지 예방수칙을 지켜야 된다고, 뭐 감염법 예방의 무슨 규정을 얘기하면서 막 억압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는 다 예배 안 드려. 인터넷으로. 완전히 다 그냥 교회들이 다 조용해. 우리 교회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다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 수요, 금요 기도. 예. 주일 예배 다 드려요. 제가 설교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전화가 왔길래 한마디 했지. 구청 직원이 전화 왔길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감찰을 하겠대요. 그래서 발열 체크하는지 마스크 끼는지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그런 용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2m를 띄우는지.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들이 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위헌이다. 위헌. 대한민국 헌법 20조 37조 위헌인 거 아십니까? 형법 158조. 그래서 뭐 300만 원 뭐 저한테 공문이 서울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왔어요. 좋다 이거예요. 300만 원 낼 테니까 500만 원 내. 내라고 해도 저는 안 냅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만약에 300만 원 벌금이 우리 교회로 왔다. 여러분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헌금이다. 그 헌금은 절대로 거기 주면 안 된다고. 내가 감옥 가면 갔지 난 절대로 그지 못하니까 그리 아시라고 계속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써붙였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오게. 그래서 직원이 오게 되면 전부 다 사진 찍고 신분증 제시해서 얼굴 확인하고 녹취해서 당시 신천지가 아니라는 말을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고 서약서도 만들어놨어요. 형법 158조 예배 방해하면 5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해서 다 절차를 까탈스럽게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3주 전에 전화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0분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아주 중요한 우리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작년 8월에 우리나라의 이재춘처 러시아 대사 같은 이러한 분들을 위시해서 66명의 외교관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원래 외교관들은요 굉장히 그 표현 자체가 아주 부드러워요. 이렇게 세게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인데 그런 외교관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 이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에 있다. 하이제킹, 공중에 납치한 상태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간단하죠. 조정석을 우리가 부수어서 범인을 제압하고 끌어내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고든창이라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작년에 5월 20일에 한국자유전선 창립대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당신네들 대한민국은 대통령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7월 25일에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적이다. 지금 현재 청와대 안방주의를 얘기하죠. 한국을 지키고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조정석을 부수고 그 운전석, 그죠? 운전석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얘기하는데 여당이 3분의 2석을 확보한다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채 변경을 시도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 허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은 국가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헌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명분을 두고 모든 국가의 체제 시스템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합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선거는 단순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선거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 전쟁이고 더 나아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느냐 그리고 우리 영원토록 자녀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느냐 아니면 다 빼앗기느냐 그 기로의 싸움이에요. 이 헌법 개정의 이 문제를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은 북조선 저 김씨 일가 왕조에게 합병시키고 말 것이다. 보수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4월 15일 국회를 다시 찾아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책은 저 안방주의를 쫓아내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국회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유 다 지금 삭제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3월부터 개학을 했었으면 이거요 완전히 학생들한테 독극물을 주입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텐데 세상에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첫 페이지도 넘기지도 못하고 지금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에요. 1월, 2월달 동안 정말 이거 하나님 이거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절대 이거 아이들한테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응답하셨어요. 노무현 때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꾼 거 아십니까? 이명박 때 다시 원위치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놨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자유를 또 이거를 거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희한하죠? 자유를 지키느냐 빼앗느냐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가 다 빠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2012년 저는 이때 잊을 수 없어요. 당시의 대선 공약으로 나의 목표는 연방대통령이 이루는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청와대에 지금 앉아있는 그 안방 주인이 올 것이 왔구나. 그때 딱 알아먹고 굉장히 그때부터 예의주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역시 그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때도 연방제 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 말만 하면 연방제. 그리고 2017년 7월 6일 독일 가서 뭐라고 했어? 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뭐야 도대체? 응? 대통령이 해야 될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인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어떤 액션도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 헌법 4조와 66조 사망을 위반하는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이것만 봐도. 2018년 3월 20일에 청와대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었죠. 바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 바로 전문이 공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그 전문은 하나의 인트로덕션, 서머리예요. 헌법 전체에 대한 요약. 근데 요약이 벌써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뿌리가 4.19 부만 민주항쟁 5.18은 왜 들어갑니까? 60항쟁이라고요? 난 80년대 중반에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균관대학교가 게릴라 대학이라고 했거든요. 대부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하는지 창경부 그거 다 부시고 막 돌멩이 만들어서 막 투석전으로 해서 전경들 다 쫓아내는 무시무시한 대학이에요. 저는 대학 있으면서 다 봤지. 이놈들이 진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NLPD 운동하고 있는 걸 다 봤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슨 민주화 항쟁입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내비게이션인 헌법을 자유민주주의를 다 해체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가장 핵심이 제1조예요. 어느 나라든지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나 제3조에다가 이거를 딱 집어놨어요.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역사를 알면 이게 공산화의 중요한 수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3, 40분을 하게 되면 북한의 공산화 과정이 이와 똑같이 전개가 됐거든요. 동성애 조례, 사회주의 체제 조례, 마음대로 지방 자치제도가 있으니까 임의대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따로 노는 거예요. 지방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세, 경찰제도, 사법제도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어요. 지방의 풀뿌리, 이 모든 조직들을 전부 다 하부 조직부터 사회주의화해서 전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중앙정부까지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공산화 전략입니다. 차별금지법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서 성별, 종교, 장애 뭐 등등등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게 다 뭐예요? 사회주의 용어거든요. 다 공산주의 용어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멍석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국민 소환제 삽입을 했습니다. 이거 2항을 보면은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 소환 제도를 여기다가 어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요청하면 국회의원 해임도 가능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완전히 이거는 해치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제도입니다. 토지 공개념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토지 공개념, 토지를 국유화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 이름으로 발의한 헌법 개헌안 내용이 있었고 또 당시에 제1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헌안도 있었어요. 2018년 초에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심찮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서울시장도 부동산 공유제를 도입하겠다. 북한식 토지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이 충격적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이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사용권만 국민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토지 개혁이 그거 아니에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인데 무상으로 몰수한 건 사실인데 진짜 무상으로 분배한 것은 아닙니다. 주긴 줬으나 사용권만 줬어요. 경작권만 줬고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단 공장 체제로 완전히 뒤바꾸면서 전부 다 국가가 지주 노릇을 하는 조선시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더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장관이 토지 공개념 자꾸 얘기하죠.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이게 공산화로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 토지 개혁을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모든 이 북한 사회를 공산화를 하는데 사실 10여 년이 걸렸어요. 10여 년. 그 첫 번째가 토지 개혁이었어요. 토지 개혁.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사유재산제도인데 사유재산제도의 핵심이 토지거든요. 토지를 빼앗겠다라는 것은 모든 사유재산제도를 국가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입니다. 이게.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허가제를 주장했죠. 다 같은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개인의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건 위헌적인 조치입니다. 거기다가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총선 지나면 한국교회 손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가만 놔두겠다. 이 사람 교회 집사예요. 서울의 고척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서울의 대형교회는 다 이게 진지전이거든요. 기독교의 행세를 하는 거야.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교회를 전부 다 중요한 교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에는 통전부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공산화 적화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부서가 통전부인데 통전부 안에 한국교회 해체 부서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한국교회를 해체하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옛날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이에요. 전대엽 1기 회장입니다. 전대엽이 어떤 단체입니까? 나는 잘 알아요. 나는 이때 대학생활 했기 때문에 전대학 간부들이 회의, 집회, 시위, 액티브 했던 게 뭐예요?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친지김동, 친의 안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그러면서 피해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전대역 다 임원들 아닙니까? 간부들. 그 가장 핵심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집사예요. 서울의 대형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서울에 대표하는 강일동 명성교회 지난 4년 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새 가족으로 등록합니다. 누구예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된다고 발의한 사람. 진선미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동성애 국가예요. 왜냐하면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도 처벌 안 해. 근데 유일하게 처벌하는 데는 군대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보루인 그 군대의 그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자 이 나라를 완전 동성애 천하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발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2014년 3월입니다. 그리고 자, 총선을 앞두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과연 진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당시에 4.13 총선을 앞두고 원로 목사님께서 선거 캠프에 가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까? 책망을 해야지, 치리해야지, 제명을 하고. 당신 말이야 그거 발의한 거 취소 안 하면, 당신 말이야 회개 안 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마! 성찬식도 오지 마! 주일 예배 들어올 수 없어! 출입을 봉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친북한 노선으로 가게 된 배후에는요, 한국교회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이 배도의 죄악들, WCC, WEA 아닙니까? WCC, WEA가 다 친북한, 친중 노선을 다 표방하거든요. 시대는 한국교회를 뛰어넘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면 지도자들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이 시진핑이가 중국몽을 꿈꾸고 2013년에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발표했죠. 1대1로. 이게 중국몽. 1대1로가 뭐죠? 풀어서 설명하면 원벨트 원로드, 영어로는 한자로는 저래요. 1대가 뭐예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1로는 뭐예요? 해상 실크로드예요. 이게 1대고 이게 1로예요. 해상으로는 1로 해서 전 세계를 중국화하겠다. 중국의 통치 질서 아래 전부 다 복속시키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이 국제 질서에 역행하는 친중, 친북한 노선에 줄을 선 사람이 다른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나라 청와대 안방 주인이라는 사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한국이 작은 나라입니까? 응?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다. 어떻게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가서 베이징 대학에서 선언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무슨 속국입니까? 위성 무슨 정부의 위성 국가예요? 아니잖아요. 우한표현 막 창궐하니까 전화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다 모든 걸 다 공유하다 보니까 우한표현 바이러스도 공유를 해버렸어요. 좋은 것도 공유하고 나쁜 것도 다 공유해. 모든 걸 다 공유해. 왜 이게 창궐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뭐 코로나나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용어라는 건요, 항상 그 사건을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건 잘못된 정치적인 그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한 폐렴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우한에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저기 봐줘가지고 저기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연구소를 차리게 된 거거든요. 다 절차를 밟아준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이 친중 노선이잖아요. 하여튼 안타깝게도 이래서 바이러스 연구소가 생겼는데 저기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죠. 전 세계로 퍼졌죠. 이게 그냥 일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연 질병이 아니라 바로 생물학, 바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밝혀낸 분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과학자가 이걸 최초로 발견했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전부 다 증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말 맞네. 그냥 우연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한 바이러스였다라는 거. 여러분 대구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죠. 자 어쨌든 이 첫 번째가 우한에서 시작한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나라가 창궐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우리 바로 통치자들, 정부 지도자들의 책임을 우리는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제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격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조금 지나가다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는 벌써 이경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청구했죠. 중국이 아마 이 우한 폐렴으로 아마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을 들어서 정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75년 동안 남북 분단 이후에 갈라졌던 이 우리나라 저 북한 이 갈라진 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아마 대격변의 역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로에 바로 4.15 총선이 있는 거예요. 4.15 총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꼭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예. 왜 대구에서